분위기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낮 시간에 산책하기도 좀 꺼려지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날씨만 놓고 보면 불쾌 지수가 높은 날이었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 오늘도 활짝 웃었습니다. 코스피는 사흘째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1900선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향보다도 좀 더 많이 오르면서 오늘 1% 이상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센투자플러스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들고 계신 종목 안전한지 궁금하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는데 이 종목 과연 매수가 가능한지 자문 구하고 싶으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화로 문의 주실 수 있는데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 통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신청 받아드리겠습니다. 또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013-3366-0110번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비중 또 여러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신한금융투자선 현대아이스코입니다. 견조한 실적과 안정적 성장 청사진이란 제목이었습니다. 현대아이스코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9조 원과 그리고 1,07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은 자동차용 강판을 중심으로 한 판매량 증가 효과 때문입니다. 자동차용 냉형 제품 판매는 1분기 115만 톤에서 2분기 130만 톤으로 10% 이상 증가가 예상됩니다. 강간 판매량도 29만 톤에서 31만 톤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제품 판매량은 144만 톤에서 160만 톤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자동차용 냉연 제품 판매 증가는 순천 공장 설비 합리화에 따라 제품 생산 능력이 20만 톤 추가되었으며 현대기아 자동차의 판매 호조로 해외 콜센터향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해외 판매 증가는 롤마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수용 자동차용 냉연 제품 가격은 지난 3월 7만 원 하락한 반면 해외 판매 가격은 지난 1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이익 증가는 201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3년 5월 130만 톤 규모의 당진 제2 냉연 공장이 완공됩니다. 냉연 제품 생산 설비는 연간 450만 톤에서 600만 톤 규모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추가되는 설비는 자동차용 강판 전용 설비입니다. 캐티브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한 전망이고 설비 증설에 따른 순이익 증가는 2014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발간한 제일모직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전자재료 그리고 구조적인 실적 개선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케미컬 물량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원료 하향 안정세가 긍정적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분기 고객사 재고 확충 수요 발생으로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20% 증가를 했습니다. ASP는 4월, 5월 인상을 했고 그 인상을 반영해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분기 출하량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지만 원재료 가격의 하락 안정화로 연간 3% 중후반대 영업마진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패션 SPA 브랜드 매출이 예상치 상회로 외양 성장이 기대됩니다. 2분기 패션 그리고 비수기 및 세일 판매 기간 돌입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할 전망입니다. SPA 브랜드 에이세컨즈 올해 예상 매출액은 30에서 40% 증가할 전망입니다. 캐주얼 브랜드는 소폭 성장할 전망입니다. 반면 신규 브랜드 런칭으로 영업마진은 연간 5% 내외로 2분기 매출액 4,1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70억 원 내외 예상됩니다. 현재 경영진의 진단이 수행 중이고 전자재료 부문의 구조적인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영진단 지행으로 비수익 사업이 구조적인 개선이 기대되는데 편광필름 3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 관련 부분 매출이 3분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013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은 12.9배입니다. 그룹사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표 수혜주로서 밸류에이션 부담 또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3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휴켄스입니다. 폭풍 속의 고요한 성장이란 제목이었는데요. 폴리우레탄 중간 원료 국내 독과점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로 D&T 가동률 회복으로 실적 정상화가 예상되고 두 번째 국내 독점적 주의를 바탕으로 화학산업의 이익 변동성을 최소화한 사업 구조를 갖췄으며 세 번째 2012년 3분기에는 화학사업 증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 CDM 사업
지분 확대 및 배출권 추가 획득으로 이익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고 건전한 재무 구조와 고배당 정책 또한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DNT 사업의 수요처인 TDI 시황 개선으로 이익 안정성 또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휴캠스의 가장 큰 매력은 이익 변동성이 높은 화학산업과 달리 장기 공급 계약, 그리고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화를 고객이 전가하는 판가 정책 등을 통해 안정적인 마진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례적으로 공급 물량 증가와 가격 경쟁으로 TDI 시황이 악화돼 휴캠스의 이익도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초부터 가동률 조절과 가격 경쟁 종료로 TDI 시황이 개선되고 있으며 DNT 사업의 호조는 향후 201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휴캠스의 이익 안정성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재확대되었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화학 증설 그리고 CDM 사업 확대로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휴캠스의 영업이익은 2012년 770억 원인데 2013년 1,08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학사업의 경우 2012년 3분기에 질산 40만 톤, MNB 15만 톤으로 증설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CDM은 2013년부터 기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지분율이 22%에서 98%로 확대되며 현재 증설 중인 질산 공장에 대한 추가적인 탄소 배출권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성장 동력이 될 해외 진출 관련한 계획이 연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 같은 것들을 모멘텀으로 들어서 목표 주가 29,000원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봤습니다. 예, 현대하이스코, 제일모직, 휴캠스까지 오늘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N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이렇게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종목 상담 샘플러스 오늘은 어떤 분께서 먼저 전화 연결을 하고 싶다고 의견을 주셨는지 첫 번째 전화 연결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L이요. SL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25,150원에요. 예, 20%예요. 25,150원에 20%요? 예. 언제 매수하셨습니까? 아유, 몇 달 됐죠. 예, 그때 작년에 한미 매수를 FTA 하셨어요? 예? 작년도에 매수를 하신 거죠? 작년도는 아니고 한미 FTA 하면은 뭐 자동차 부품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런데 주가가 15,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예, 오늘 종가가 22,400원 나왔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잘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불안하시죠? 아유, 근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려나요? 아, 예.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가요? 예, 뭐 시간 여유는 있어요. 네,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지금 손실 보고 나오기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예, SL 혹시 뭐 이 정도 가격이면 팔아야지 했었던 목표 가격이 있으셨어요? 예, 12월 초에 샀네요. 예. 보니까. 예. 얼마쯤 오면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셨었습니까? 한 최소한 26,000원이라도 가야죠. 에이, 뭐 매수하신 가격 대비 1,000원 오르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 예, 좀 더 많은 수익 보고 나오셔야죠. 예, SL은 그럼- 지금 바닥까지 주가가 좀 내려왔다가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이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SL 말고 다른 종목들로는 어떻게 좀 수익이 나고 계신지요? 다른 것도 하이닉스도 지금 예. 손해보고 있고요. 예, 삼성물산도 손해보고 예, 그런 거는 뭐 믿겠다고 믿을 수 있다고 산 건데도 그런 것도 다 손해보고 있어요. 예. 그래도 우량한 좋은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SL부터 좀 봐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최병훈 위원님께서 봐주세요. 예, S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저점 찍고 많이 회복을 했는데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장기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세를 타는 상황에서 주가의 하락이 과도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회복세를 타기 시작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사실 좀 더 올라야지만이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아주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할지 아니면 또 다시 내리막을 타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론은 우선은요, 23,000원권이 지금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시청자님 매수가는 25,000원이지만은 주가가 진행하는 기준에서는 더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하는 기준이 23,000원 위로 계속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결국 저항을 받고 밀려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 날 것이기 때문에 내일도 주가를 좀 지켜보시고 반등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더 빠지는 형태로 간다면은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다시 한번 더 내려오면은 2만원 이하로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거기서 재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균 매수가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대응을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는 일단은 매수가 대비해서는 무조건 올라야 된다 아니면 적어도 본전 정도에는 팔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주가라는 것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상관없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좀 해주거나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매수를 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23,000원 돌파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좀 줄였다가 나중에 더 내려왔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또 오늘도 방송 시작하자마자 보내신 분이 계신데요. 인터플렉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문자에 먼저 쓰셨어요. 인터플렉스를 52,3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38% 정도 되십니다. 매도가 궁금하다고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주가가 8%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 팀장님. 네, 인터플렉스 그러면은 우리 많이 알죠. 뭐 대표적인 코스닥 IT 부품 중에서 FPCB라 그럽니다. PCB라는 게 이제 워낙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실 건데 연성 회로기판이라 그러죠. 회로기판이라 그러고 또 어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관련해서 전자기기에 부품을 열면은 밑에 보면 이렇게 회로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로기판이라 그러고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태블릿 PC 관련해서 이런 모바일 기기가 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캐파를 키워왔던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외형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뭐 2009년도에 한 2,800억 하는 매출이 2010년도는 4,200억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5,100억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뭐 6천억 이상 생각을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플렉스의 최근 단기적으로 한 3년 내 주가도 사실 3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인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실 한 4월 말 정도까지는 잘 갔었습니다. 갤럭시 S3 출시 기대감으로 많이 갔다가 5월 정도 되어서는 시장이 조정기를 좀 보이다 보니까 단기 많이 올랐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급적으로 기간 차익 욕구 좀 나왔었고요. 한 55,000원 밑에 정도에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오늘 좀 많이 오른 거는 역시나 이제 갤럭시 S3가 6월 11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죠. 근데 요거에 대한 출시 기대감으로 오늘 바짝 땡기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조금 길게 가져가시는 분이라면 사실 65,000원 고가 갱신까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조금 짧게 보시는 분이라면 오늘의 흐름은 좋습니다만은 당분간 한 6만원 정도에서는 또 한번 정리해 주는 게 낫지 않나 보면서 아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65,000원, 7만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IT 종목들은 중간중간에 시장 분위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는 한 6만원 전후에서는 한번 청산해주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바이넥스 볼게요. 8501 하나님께서 바이넥스 문의하셨고요. 서울 사당동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6,300원, 30%라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수익권 내 계십니다. 봐주십시오. 예,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헬스케어 관련 종목이나 이쪽 의학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좋았는데요. 예. 단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가다가 오늘 중간에 그 유상증자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상증자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이 종목은 다행히 그 상황을 피해 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제3자 배정 형태로 유상증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한테는 특별하게 추가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3자 배정을 하는 그 주체 자체가 2대 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상증자를 한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에 큰 부담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유상증자로 받은 물량 자체가 1년 동안은 보호예수로 잠기기 때문에요. 1년 동안 그 물량이 출회돼서
기업 가치를 희석시킬 요소는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오늘 주가가 많이 출렁거린 것은 가장 큰 요인이 지금 시장의 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의 U자만 나와도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과거에 STX 조선해양이 BW가 상장 폐지되는 건데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실제로 확인도 안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막 집어 던지는 바람에 주가가 추가 급락을 했던 적이 있고 그 이후에 바로 회복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바이넥스의 경우에도 유상증자라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는 안 되고요. 또 주가의 상승 자체가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고 오늘 돌파가 나왔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을 좀 더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하시고요. 7,000원권 돌파가 우선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7,000원 돌파가 나오면은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7,000원에서 주춤주춤 한다든가 흐름이 약해진다라든지 뭐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짧게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저가에서 재매수하는 전략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이넥스는 일단 7,000원을 1차 목표가로 선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 신청하신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시청자님 혹시 TV 같이 보고 계신가요? 예, 예. 예, TV 볼륨 소리를 좀 줄여주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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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세요? 안산서요. 안산이요? 예, 예, 경기도 안산 말씀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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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도 오늘 더웠죠? 예. 예,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어떻게 더위를 좀 이기십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죠, 뭐요. 예, 시원하게 집안에 가만히 계신가 봐요. 예, 예. 예, 그래도 이렇게 시장 쳐다보고 있으면 답답할 때가 참 많잖아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들고 계신 종목들이 어떻게 좀 수익을 많이 내주고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아, 그렇진 않으세요? 예. 예, 오늘 저희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두산 중국어요. 두산중공업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62,000원에 비중은 20%요. 62,000원에 20%요. 예, 금년도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아, 예.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예, 예, 매도하지 않고 그래도 들고 가고 계신데, 손절가를 정하지 않고 지금 들고 가시는 건가요? 예, 예. 예. 두산중공업이 언젠가는 주가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좀 믿고 들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좀 매수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지, 예. 그게 궁금해서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세요? 예. 예, 두산중공업이 62,000원까지 올라오면 얼른 파시려는 생각이신가 봐요. 아닙니다. 한 연말 거 좀 가져가려고요. 예,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네요. 예, 예. 예, 기다릴 수는 있으신 거고, 예. 지금 시점에서 뭐 추가적으로 더 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예, 예. 아, 예, 자금도 좀 있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하창봉 팀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지금 제가 전화 통화를 같이 들어보니까 또 우리 투자가님께서 어떤 뭐 약간 장기적인 투자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고 예. 여력이 된다면 추가 매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요새 조금 올라온 거는 사실 이제 날씨 더워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뭐 말씀하셨듯이 요새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 날씨가 덥게 되면은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 전력난이 좀 난항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거 좀 관련이 있겠죠. 두산중공업이 사실은 실질적인 더 관련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두산중공업은 실제로 발전 설비를 만들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5만 원 정도에서 좀 꿈틀꿈틀 올라왔다 말씀드리겠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글로벌 기업이면서도
그 발전 플랜트 핵심 기자재 쪽에서도 하고 있고 발전소도 건설하고 있고 발전 설비 비중 자체가 한 63%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업부터 가지고 우리가 조선이라 생각하시는데 뭐 조선 비중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발전 설비에 가장 큰 모멘텀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한 1분기 정도에는 실적이 좀 그나마 좀 좋게 나왔습니다. 한 그 영업이익이 1,370억 정도 나왔어요. 1,370억이면은 딱 가산했을 때 작년도 영업이익이 한 5,700억 정도였으니까 뭐 분기로 평균 분할을 하게 되면 사실 조금 잘 나온 겁니다. 보통 1분기에 조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사실은 한 6, 7월 달하고 8월 달 정도에 해외 쪽에서 수주 모멘텀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한 2조 원 정도 규모가 있는데 이것이 조금 가시야 만약에 실제적으로 가시화되고 수주가 확정된다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3분기 이후 뭐 가을까지 봤을 때는 좀 돌아설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주가가 두산그룹 중에서도 정말 억울한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국내 대부분의 그룹들이 보면 그룹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두산도 사실 그룹 리스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뭐 두산 건설이라든지 항상 건설사 끼고 있는 애들이 문제예요. 그건 누구나 아실 건데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사실은 두산중공업은 알짜배기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차트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최근 한 5만 원 정도 초입의 가격은 이게 일봉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찍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지금 계절적으로 6월 중순을 넘어섰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모멘텀은 좀 이어질 것이다 봅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잠깐 보면 최근 5년 동안에 사실 6만 원 이하의 가격은 시장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1분기 실적과 2분기가 어느 정도 7월달에 수지 모멘텀이 나온다 했을 때는 적정 주가는 제가 판단해 보니까 85,000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5,000원 정도면 주당 순이익이 한 5,000원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85,000원까지는 갈 것 같고요. 한 12개월 좋게 본 겁니다. 그 중간에는 가장 급한 거는 한 75,000원까지는 먼저 올라와야 그 정도 욕심을 낼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요. 좀 길게 지켜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급한 거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두산중공업 좀 더 길게 보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요. 유비케어인데요.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간 종목이죠. 들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 마감을 한다. 얼마나 기분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유비케어를 들고 계신 분이 사신 가격은 2,255원이고요. 비중이 30%라고 하십니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라고 9575님께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앞서서 최병훈 위원님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들 일제히 올랐다 이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2,255원이면 거의 최저점 수준이신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도 그 상승에 뚜렷한 이유가 없는 형태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일단은 미국의 그 헬스케어 업체 하나를 인수해가지고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일단 뭐 SK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한데 지금 현재 상한가를 기록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요, M&A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정확한 얘기를 회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M&A가 과연 성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를 갖고 있는 선두 수급 세력들에 의한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께서 진짜 소위 말해서 대박을 한번 터뜨릴 것인지 아니면은 뭐 잠깐 좀 수익만 내고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가게 될 건지는 거기서 결정이 날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내일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면요. 아침에 일단 갭상승을 시도할 거고요. 또 장 시작하자마자 치고 넘어가는 형태로 추가 상승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가능성이 큰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 매수 주체들이 막 따라 붙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추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갭상승을 하건 아니면은 또 플러스 출발을 아예 하지 못하는 형태로 가든 이런 식으로 출발은 그런대로 좀 강했습니다만은 바로 밀리는 형태가 나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플러스 출발도 못하고 오늘 상승 때문에 마이너스 출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종목이 약해지는 형태입니다. 아쉽게도 그런 경우에는 별로 뭐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플러스 반전 시에 짧게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반응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자, 8233님께서 코라우 홀딩스를 문자로 문의하셨는데요. 사신 가격이 13,000원, 30%십니다. 매도가와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추세가 위쪽이군요. 네, 사실 예. 근데 코라우 홀딩스는 우리나라 주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해외 원주죠. 액면가는 한 25센트 하고 있고, 코라오 홀딩스,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저 베트남 밑에 있나요? 근데 코라오 홀딩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 회사도 한국에 있지 않고요. 라오스에 있다 말씀드리겠고, 홀딩스 지주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종업원은 4명입니다. 4명.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그만큼 라오스, 그러니까 라오스의 성장이 있고 코라오 홀딩스의 주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갑자기 동남아 이야기 잠깐 해야겠죠. 라오스 같은 경우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는 조금 가봤는데 라오스는 안 가봤는데 보니까 거기는 뭐냐면은 금기하고 우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없다 그럽니다. 보통 동남아 영상 보면은 오토바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라오 홀딩스에서도 오토바이라든지 뭐 자동차, 중고차 우리나라 거 많이 동남아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매출 자체가 상당히 좀 주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회사 내용도 자본금도 미하 900만 달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사실 전체적인 외형은 좋고 주가도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미지수입니다. 해외 주식 갖고 있는 한 가지 단점은 우리가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언론 정보나 매체를 통해 가지고 좀 체크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남겨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또 주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특징을 갖고 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잠깐 차트를 보면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한 13,450원 정도까지 왔죠. 근데 보면은 하루 거래 대금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이걸 핸들링하는 세력이 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약간 기술적 분석에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조금 짧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보통 21선 매매하면 좀 한 템포 늦을 것 같습니다. 11선 매매라 그래서요. 제가 11선이 지금 가격이 한 13,000원 정도네요. 뭐 400원 별거 아닙니다만은 일단 가장 보수적으로 갔을 때는 대략적으로 최근에 형성했던 12,700원 정도를 넥라인이라는 것은 더 살까 더 팔까의 판단 가격입니다. 그 정도 설정하시면서 조금 지켜보는 흐름이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관점에서는 유의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예, 코라우 홀딩스까지 문자 종목 상담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센 투자 플러스를 시청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02-3153-2613번으로 전화 연결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013-3366-0110번 통해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 세 번째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오 위주 게임이요. 네오 위즈 게임즈 들고 계세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27,9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27,900원의 비중은요? 20%요. 20%요? 예. 지난 그거 금요일에 예. 지난번에 좀 괜찮았는데 또 수익하고 또 다시 샀는데 이번에 조금 내려간 것 같아서. 한번 차익 실현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 그리고 예. 또 샀는데 떨어지길래 또 샀는데 이번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예. 그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하고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하세요? 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예. 손절 타임을 놓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단기든 중기든 뭐 수가까지 올라오면 좀 한 달 정도, 한두 달 기다려 보려고요. 예, 뭐 지금 당장 팔아야 된다,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최병곤 위원님께 여쭤볼 건데요. 들어보십시오. 네. 예. 예, 저번 주에도 네오위즈 게임즈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네오위즈 게임즈에 대한 질문이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후에 바닥을 잡고 좀 돌려 세우려는 흐름이 5월달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거기서 투자자들께서 많이 물려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네오위즈 게임즈도 바닥을 잡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그 표본 같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닥을 잡아가는 형태가 지금 차트상으로 여기서 형성이 됐었죠. 거기에서 돌파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기대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들께서도 여기서 공략 포인트를 많이 잡으셨고요. 특히 이제
요즘 시장에서 가장 그 대응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많은 추격 매수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추격 매수에 대해서 많이 좀 지적하는 말씀도 드렸었고 했는데 결국은 이 종목이 장대 연봉을 터뜨리면서 여기서 또 깨고 내려가 버렸거든요. 따라서 한 단계 더 다운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투자자께서도 지금 현재 27,900원 정도 되시면은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가가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매수가까지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싶어요. 따라서 저번 주에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장기적으로 아예 보유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게임 하이나 아니면 M게임 같은 경우에 요번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으시는 편이 낫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주식을 파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반등이 주어질 때, 반등 포인트가 잡힐 때 25,000원을 돌파를 못하면은 종목이 또다시 약세를 계속 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흔히 할 때 보면은 저가 매수라는 개념을 많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저가 매수의 개념과 물타기라는 개념을 잘 혼동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존 추세가 강할 때 종목이 조정을 줄 때 매수하는 것은 저가 매수가 맞습니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저점을 이탈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다운이 많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을 자꾸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업 자체에 뭐가 문제가 생겨버릴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25,000원 돌파가 안 나온다면은 나중에 반등 시에 25,000원 돌파가 안 나온다면 또 다시 약세를 탈 수도 있는 만큼 그때 돌파 여부를 보시고 반등이 안 나온다라면 좀 축소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매도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종목에서 만회를 노리시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오이지 게임즈 풀어드렸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이상급등주라고 표현하죠. 투자 환기 종목입니다. 일경산업개발인데요. 일경산업개발 그래도 다행히 5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단기간에 한 20%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많이 불안하시겠죠? 0167님께서 매도 가격 잡아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하 팀장님. 네, 불안한 거 사시면 안 되죠. 네, 불안한 거 사시면 안 되고요. 일경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공시에 보면은 투자 환기 종목도 되어 있고 투자 경고 종목도 되어 있습니다. 잠깐 짧게 설명드리면 투자 환기 종목은 이제 올 3, 4월 달에 한 3년 이상 누적 적자가 많이 진행된 기업들, 이 회사들은 거의 빈 회사가 많으니까 투자에 주의하시오. 그래서 투자 환기를 해가지고 뭐 5월, 4월 말인가요? 많은 종목들이 그 하한가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아예 깡통 회사들이 보통 투자 환기로 지정이 됐었고요. 최근에 투자 급등으로 지정된 거는 이유 없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많이 오다 보면 그래서 해서 투자 또 유예한 차원에서 투자 경고를 내렸는데 사실 이제 그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리 그 CEO의 어떤 라인을 찾아봐도 어떤 대선 테마 누구 캠프랑 연결된 건 현재까지는 찾아내지 못하겠고요. 한 가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회사가 원래 저 엘리베이터 가드레일 회사인데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나 작년 같은 예전에 태양광 관련해서 수주한 것도 좀 있고 또 풍력 관련해서도 약간은 그 전기공사 쪽에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모멘텀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냄새가 나는 거는 방송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냄새가 나는 거는 대표이사가 최근에 자기 지분을 5%를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장내 매도, 그러니까 장외로 돌린 게 아니라 시장에 대놓고 때렸다는 거는 뭔가 모종의 모략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보통 이렇게 투자 환기되고 나면 내년 4월까지 감자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자금이 못 들어오면은 상패입니다. 그 전에 먼저 액션이 좀 들어왔지 않나 이렇게 좀 업무론적인 관점에서밖에 접근을 못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은 사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 올린 세력만 알 것 같아요. 올린 세력 맞기 때문에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바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대로만 잠깐 말씀드리면 한 200원 정도 시작을 해서 상한가를 한 500원까지 갔다가 한 일주일 정도 좀 팔았죠. 최근에 최대 주주가 지금 좀 팔았던 거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어제 이틀 상한가를 형성하고 오늘은 중요한 게 상한가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내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 상한가를 가면 가져가시고요. 상한가를 못 가면은 그냥 다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급등하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을 만한 종목들 환기 종목으로 지정을 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8.5% 급등이 나와서 수익권 내 계시는데요. 내일장 지켜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일경산업개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동방선기를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보겠습니다. 6,900원에 20% 330 하나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동방선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투자자께서 또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매매를 하시는데 제가 상담을 할 때 보면은 대부분 다 주식을 사실 때 잘 올라가니까 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종목들이 신규 시세를 내고 상승세를 타기 시작할 때는 잘 올라가니까 사는 것도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이 한번 떨어지고 다시 반등세를 타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초기 국면이 아니라 한참 진행을 하고 1주나 2주 정도 아니면 뭐 심지어는 한 달 정도 진행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형적인 그 투자의 실패 요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할 때도 매번 지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차트를 좀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차트의 그 흐름에 대해서 오히려 그 잘못 보시고 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뭐 모양이 예쁘다든가 아니면 상황 자체가 좋아 보인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충분한 조정을 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매수가 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또한 주가 자체가 강세를 띠면서 빨간불이 막 들어오고 있을 때는 그 종목이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이고, 파란불이 들으면서 떨어질 때는 또 주가가 계속 내려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매매가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방선기도 지금 6,900원대 매수면은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조정을 줄 때 산 것보다는 아마 여기서 상승세가 타고 있을 때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장대양봉이 하나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렇게 사실 때는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반등 포인트를 잡기 시작해서 50%나 상승을 한 상태에서 산 거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 차익 실현을 해버리면 바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또 고점에서부터 약 20% 이상 조정을 받았죠. 여기서 사시거나 아니면 추가 조정이 나올 때 사시면은 당장의 주가 반전이 바로 안 나오더라도 수익을 내기는 훨씬 더 수월한 요소가 많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쉽고요. 일단 지금은 반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반전이 나오면은 반전을 보시면서 대응을 가시는 게 맞고요. 반전이 나왔을 때 6,900원 매수가 정도 되죠. 그리고 7,000원 정도 그 사이 가격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가격을 못 넘어서면 다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돌파 여부를 봐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더 들고 갈지를 결정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시청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자화전자요. 자화전자요? 네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11,000원에 15%요. 11,000원에 15%요? 네, 네. 예, 지금 단기로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단기로 봤을 때 네. 목표가를 얼마 봐야 될지 알고 네. 싶으시다고요? 네네. 예,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가네요. 근데 다른 게 마이너스 너무 많이 나서. 그러세요? 예, 예. 예. 비중이 15%라고 하셨으니까 네, 적당하신 것 같고, 오늘 종가 알고 계십니까? 정가가 잘 좀 확실히 모르겠네요. 오늘 12,250원에 거래가 맞춰졌어요. 네. 주당 1,100원 정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건데요. 네. 예, 목표가를 좀 단기적으로 정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네, 네. 예, 봐드릴게요. 하 팀장님이 풀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자화전자 그러면은 이제 그 참 국내에는 스마트폰 관련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갤럭시 S3가 출시가 될 건데 도대체 뭐가 수혜인지 모릅니다. 사실 뭐 자화전자에서 만드는 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카메라 모듈 쪽에서 액추에이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쉽게 말해서 우리 핸 스마트폰에 보면은 800만 화소 카메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품 자체가 갤럭시 S나 아이폰에 들어가 가지고 자동 포커싱을 잡아주는 겁니다. 피사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원래 카메라 모듈 회사는 사실 자화전자도 있고 파트론도 있고 여러 회사가 많습니다. 여러 회사 많기 때문에 누가 사실 실질적인 수혜냐가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의 또 하나의 핵심 부품입니다. 뭐 케이스라든지 요새 많이 꽉꽉 먹고 있는 무선 충전 기술보다도 오히려 가장 핵심 기술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서 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디카만 찍으려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니죠. 요새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뭐 그 카메라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6월 접어들어가지고 6월 중순부터 지금 갤럭시 S3가 SKT와 KT를 통해서 예약 판매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벌써 대기 수요가 10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1000만 대죠. 저도 살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대부분이 지금 그 갤럭시 1인가 2인가 교체 시기 우리 보통 24개월 할부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이제 끝나가는 그 교체 수요가 왔기 때문에 갤럭시 S3에 대한 기대감은 좀 크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예. 실적을 보니까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었는데 1분기에 벌써 한 50억 정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도 잘 났다는 것은 그만큼 갤럭시 노트에 대한 실적이 좀 많이 잡혔지 않나 보겠고요. 앞으로도 봤을 때는 사실 갤럭시 S3가 계속적으로 잘 팔리게 되면은 상당히 자화전자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애플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 10월달에 애플의 아이폰 5가 출시되게 되면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장밋빛 전망만 쫙 놓고 보면은 그냥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셔야 되는데 우리 투자가님께서 조금 더 짧게 한번 보자 그러니까 저도 짧게만 보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주목되는 거는 한 최근 1년 동안 그래도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았다는 거에 약간 특징이었고요. 그러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약간 시세 분출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하루에 6월 접어들어서 제가 조금 표시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2만 주 이상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은 믿지 마십시오. 제가 믿지 말라는 게 까만머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까만머리 잠깐만 무슨 설명이 드리냐면 제가 국적이 캐나다 사람인데 제가 한국 증권사에서 계좌를 터면 저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어떤 자금들이 올리고 있다거나 그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별히 목표가는 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실적만 소실 1분기 실적만 쭉 보면 제가 볼 때 15,000원 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계속적인 시장에 받쳐줘야 되는 것이고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11,500원을 딱 맥라인으로 잡으시고요. 그게 살아있는 한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즉 시세가 분출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예측해서 13,000원 되면 팔겠다는 이런 전략보다는 내려오는 지켜주는 가격이 지켜주는 한 계속 가져가겠다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켜주는 가격을 11,500원으로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레이스가 걸렸기 때문에 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자화전자 지금 팔지는 마시고요. 11,500원 지켜진다면 계속해서 좀 들고 가 보십시오. 예, 이번에 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게임빌 봐드릴게요. 게임빌은 문자로 문의를 하신 종목인데요. 게임빌 매수가가 94,300원이십니다. 비중을 적지 않으셨어요. 2793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추격 매수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도 매매 타이밍에 문제가 많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종목 자체는 잘 가고 있지만은 잘 가는 거는 잘 가는 거고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 초에 주가가 65,000원권에서부터 한 달 이상을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98,000원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승률도 50%를 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5천억대를 넘어서는 상태고 사실은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같은 종목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꾸준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따라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요. 덩치가 좀 큰 종목들은 전혀 상승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오른자리를 매수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개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다 보니까 한 번에 주가가 빠져나가거나 한 번에 급락을 하거나 좀 소위 말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진행을 하기보다는 여러 번 고점을 찍고 고점 경신이 안 나올 때 결국 하락을 하는 거니까 일단 대응만 잘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해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매수가가 좀 많이 아쉽고요. 지금 현재 음봉이 3개 정도 나오면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전의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왕 매수를 하시는 거라면은 저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빠져버릴 때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수익도 쉽게 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께서는 오를 때 자꾸 더 오를 것 같아서 사시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매매가 결국은 특히 지금 같은 장세, 강세를 보일 때는 괜찮습니다. 시장이 대세론적으로 상승세를 탈 때는 괜찮은데
조정을 주거나 박스권 장세에 가버릴 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반등이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반등이 나오면은 95,000원권에서 97,000원권 사이에서 돌파 여부에 따라서 매도를 할 건지 보유를 할 건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휴대전화 뒷번호 3861 쓰시는 분께서 슈프리마 문의하셨는데요. 매수 가격이 13,500원, 비중이 15%십니다. 목표가를 15,000원을 설정하신 것 같은데요. 도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다고요, 하 팀장님. 네, 슈프리마 같은 회사는 사실은 바이오와 IT의 결합이라 해야 될까요? 바이오와 IT의 결합. 왜 그러냐면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문 인식 알고리즘 회사죠. 너무 다양한 분야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출퇴근할 때 근태 관리할 때도 지문을 콕 찍지 않습니까? 출퇴근 관리 시스템 들어갈 것이고, 또 CCTV 방범 시스템, 또 최근에는 뭐 전자 여권이라든지 또 필리핀에도 보니까 선거 관련해서 전자투표에 슈프리마의 기술이 들어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생활에 조금 생각하면은 스마트 TV죠. 스마트 TV에도 음성으로 요새는 뭐 채널 MBC 틀어라 그랬을 때는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기능 자체가 이 바이오와 IT의 접목, 그 중간에 바로 슈프리마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많은 바이오 인식 회사들이 좀 갖고 있습니다만은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확실히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슈퍼리마의 주가가 등락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대표이사가 계속 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말씀드리겠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꾸준한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올해 같은 1분기에도 벌써 한 4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이런 페이스라 그랬을 때는 계속적인 흐름세가 증가세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기관들이 아마 꽤 좋아할 주식 같아요.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는 보니까 안타까운 거는 약간 이제 두리뭉실한 회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갤럭시 같은 거는 중간중간에 출시가 될 때마다 뻥뻥 올라갈 건데, 워낙 다양한 산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가는 시장 흐름에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관점에서는 길게 보시면 트레이딩을 좀 해줘야 된다 생각하시고 하고요. 지금 이제 주봉 차트를 잠깐 보겠는데, 12,000원 정도에서 그래도 그나마 단기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투자가님이 생각한 15,000원 단기 저항 라인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지 않나 생각하면서 조금 지금 약간 올라오는 그림에서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미끄러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돌아오는 21선 12,500원에 대한 지지력이 좋기 때문에 좀 가져간다면 다시 한번 15,000원 박스권을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두겠습니다. 예. 휴대전화 뒷번호 8501 쓰시는 분께서 바이넥스를 상담해달라고 다시 한번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바이넥스 방송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서 봐드렸거든요. 그 시간은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센투자 플러스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겠고요. 센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님,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센투자 플러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